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 인근 뉴저지 팔레사이드 파크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북쪽에 위치한 불광 선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15개의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신도수는 2천여 명. 미국 생활 30년의 김정광 씨도 불교 신앙을 버팀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게 하나의 민족 종교로 자리 잡은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산 중에서 문화재급 유산이 60% 이상이 불교 유산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고귀함이라든가 이런데 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1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의 불교 문화는 한국인의 정신과 삶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불자인 김정광 씨가 한국 문화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김정광 씨는 30년 전 주재원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사람도 그리고 환경도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이 생각은 김정광 씨와 늘 함께했습니다. 뉴욕에서 가까운 작은 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의 전통 음식 떡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람떡, 저기 동부팥하고 계피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요거는 꿀떡이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예. 네, 오색으로 있어요. 네. 색색의 꿀떡에서부터 백설기, 절편, 쑥떡, 제주도 전통 오메기까지 하루에 만들어지는 떡 종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김정광 부부의 떡집은 맛있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사모님은 굉장히 바쁘신데 회장님 이맘때쯤 나와요. 나와서 커피 먹고 신문도 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또 있어요. 떡 하나 싸는 거를 사장님이 힘이 좋아서 잘 싸요. 그래서 그거 싸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자꾸 커졌어요. 그게 이제 손 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가 그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려면은 팔아야 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 떡 공부를 한 기술자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유일한 이 소위 그 장인 같은 원천 떡이나 한과에 대한 기술은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떡은 김정광 씨가 매장으로 매일 가져갑니다. 아침 8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른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 색색까지 떡이 진열될 때면 그 자부심에 아침의 피곤함이 금방 잊혀집니다. 우리는 감히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재료를 다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실제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하니까. 김정광 씨는 한국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일이라면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한민족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민족의 그 조상들이 살아온 하나의 그 자취,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그에게 옛 선조들의 삶이 있고, 이게 말하자면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민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고 해도 역시 이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눈은 코리안으로 봅니다. 코리안이라면 코리안의 그 어떤 그 고유의 문화가 있을진데, 그걸 이제 보존해서 우리 걸로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더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조선시대 국세와 함께 궁중의 권위를 상징했던 어보 두 점이 수십 년 만에 주인인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어부는 내일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문정왕후 어보가 한국으로 되돌아갔다는 뉴스를 본 김정광 씨. 4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문화재 환수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광 씨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김정광 씨는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문정왕후 어보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입니다. 문정왕후 어보는 성렬대왕 대비라는 존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6.25 당시 불법으로 반출이 된 것으로 추정된 이 어보는 2017년 7월 한국으로 반환되기까지 17년간 로스앤젤레스 라크마 박물관에 소장돼 있었습니다. 요거는 편지가,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났던 사진인데요. 문정왕후 어보 이거를 이제 국토안전부 장관한테 우리가 돌려받게 해달라고 공문을 썼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국토안전부 장관한테 부서 보내봐야 이거 봅니까? 해서 뉴저지의 그 상원 의원을, 로버트 메넨데스 이분인데, 이분이 미 상원의 외교분과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이분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편지를 이분 사무실에, 뉴욕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져갔더니, 하나는 그때 당시에 존 켈리 국무장관, 그다음에 누구야 국토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2사람, 자기 카발레타를 써가지고 이걸 어태치해서 4사람한테 다 보낸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할 적에 이분의 이 도움이 컸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확실하면은 두말 안 하고 그 법대로 처리를 해주잖아. 문정왕후 어부가 만약 저거 질질 끌고 뭐 이쪽 박물관을 편을 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작물이다라는 거가 판명되는 즉시 이 사람들은 압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게 틀림없이 한국 거다. 그래서 한국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페어하고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8년 동안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해오면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 마지막 공주인 이혜경 씨와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나라의 중심되는 어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왕정 복구해야 된단 말이야.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우연히 공주님을 뵙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 아주 굉장히 놀랬다고. 근데
이렇게 몇 번 접하고 또 우리 모임에서도 가끔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민족이냐 공주 그러면 아주 왜냐면 그저 우리 그저 사극에서 보는 공주를 우린 그거밖에는 공주의 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공주님은 여기 왕실 족보에 올라간 공주예요.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궁중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작년엔 조선 왕실 족보가 완성됐는데 이를 볼 때마다 이혜경 공주는 더없이 기쁩니다. 고종조 자손록. 네. 순정조 자손록. 그리고 이제 이민 황태자 자손록.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우리 이게 마지막 족보구나. 마지막. 네, 여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설명은 다 무슨 설명들입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기략이 이렇게 나왔고 뭐 누구 때 어떻고 누가 썼고 그러는 거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접니다. 그리고 양가 호적이 양가 호적의 해경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저희를 대원군의 마청님댁으로 양자를 가서 거기서 이름이 해경이에요. 이혜경 공주는 1930년 의친왕 이강의 13남 9녀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제 통치 아래에서 세상은 달라졌고 더 이상 공주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혜경은 1956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김치도 만들어 팔고 웨이트레스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지우고 싶었던 공주라는 이름, 이혜경 씨의 배경이 대학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스타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 도서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게 꼭 내 운명 같아요. 27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도서관의 한국 고서적을 늘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그 도서관에 계신 김주봉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한국가를 만드시느라고 한국에 나가서 책을 사셨어요. 근데 그때 한참 청계천에 고서집이 많았다고요. 네, 많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오셨는데 영비어천가가 들어있어요. 거기. 두 권이. 그랬는데 영비어천가가 10권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권만 이래도 사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이고 이거 영비어천가가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그냥 신주 모시듯이 내가 모시고 있다가. 그게 참 귀한 책입니다. 네, 제가 마침 거기서 일할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뉴욕 맨하튼 116가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 이혜경 씨가 사서로 있었던 스타 동아시아 도서관에는 700여 종의 한국 고서가 소장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비어 천가 9권과 10권은 특히 귀한 책입니다. 조선 왕조가 세워진 정당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임금들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독려하는 악장 서사십니다. 초본은 없어요. 초본은 전질이 보존되질 못했고 이게 광해군 때인가 언제 이걸 재간을 했다고. 이게 노래 형식을 빌려서 전부 서사시라고. 이 오디세이 같은 서사시야. 그래서 이 귀중한 책이고. 400년이 넘은 귀중한 문서가 이처럼 잘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 김정광 씨에겐 큰 다행이자 기쁨입니다. 이곳에 있는 또 하나의 귀한 한국 문화재는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 고희동 선생의 작품 금강산 진주담도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몇 점 없는 이 고희동 선생. 그 우리나라 미술사 보면은 이 고희동 선생 스토리가 나오죠.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조금 훼손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아주 고쳐놨네. 참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게. 지난 2013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이 작품은 2년에 걸친 복원 작업 후 이곳 동아시아 도서관에 다시 걸렸습니다.
이거 조상들이 물려준 거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의 의무예요. 그게 세상에 어디 있든지 it doesn't matter. 제대로 보존이 되고 제대로 좀 이렇게 전시가 되고 해야 된다고 이제 항상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리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리 총이에요. 저는 할럼의 살아요.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과 주민들. 한국의 전통 놀이인 깍지치기도 해보고 한식도 맛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알록달록 종이에 정성스럽게 풀을 붙이며 열심히 만드는 이건 연등이네요. 여기에도 김정광 씨는 빠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연등 만들기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김정광 씨와 같은 이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겠지요.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 사명감 같은 것도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이걸 하겠다 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 행사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리. 어디에서 살든 뿌리는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그것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김정광 씨의 발걸음은 오늘도 바쁩니다.